전 세계가 극심한 기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란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의 단수와 정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테헤란주는 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또한 연일 계속되는 홍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유독 지난해부터 중국의 홍수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 내려지고 있는 재앙은 단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아니라 이제 이미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인들의 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참극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중국 린장시는 심각한 홍수로 일상생활이 마비에 이를 정도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댐은 무너지고 범람에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 베이징 또한 청수강 범람으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최대 543mm의 강수량을 기록한 후 8만 명의 주민을 이전시켰다고 하죠.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과 인근 지역에서 폭우와 홍수로 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사태로 한순간 마을을 덮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댐범람 등 어려움을 겪는 시기 중국 산시성에서도 홍수가 나 한 금은방을 덮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역대급 홍수로 20km에 달하는 금은방 귀금속이 쓸려갔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의 마을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 주민들까지 찾아와 보물찾기에 열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홍수로 쑥대밭이 된 거리에서 사람들이 흙을 퍼내고 진흙 바닥에 금속 탐지기를 가져다 대기도 하면서 금과 은, 장신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돈으로 수천만 위안어치의 금, 은, 보석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밝혀진 피해액이 1,000만 위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는 한화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금은방 사장과 직원들은 이틀간 진흙 속에서 뒤졌지만 되찾은 귀금속은 고작 1kg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지방 당국은 금을 주었을 경우 금은방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되찾은 금은 보석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금은방 주인 역시 주운 금은 보석을 반값에 사겠다고 나섰지만 돌려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이 보석을 줍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지만 결국 아무도 나서서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금은방 주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유독 중국에 충격적인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재앙은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4일간 쏟아진 물폭탄은 무려 연평균 강수량의 90%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의 정치, 문화적 상징인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심지어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거주하는 중난하이까지 물에 잠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인공적인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상조작 실험 실패설부터 의도적인 저수지 방류설까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경 4일간 베이징에 내린 비의 양은 연평균 강수량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한 배수 시스템이 이 엄청난 물의 양을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도로가 끊기고 지하철역이 침수되어 시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과 통신마저 두절되는 등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윙구와 화이러우구 등 외곽 저지대의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화이러우구에서는 5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수몰되었으며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8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죠. 온라인과 현지 증언을 통해 퍼져나오는 이야기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실제 사망자는 수백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섬뜩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는 이토록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심장부가 물에 잠긴 모습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베이징 대홍수에는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기상조작 실험, 즉 클라우드 시딩이 폭우를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수문학자 왕웨이르 교수는 최근 중국 동부의 강우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공강우 실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중국의 기상 조작 기술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기상 이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연구와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가뭄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기상 조작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씨를 조절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없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통제하려던 인간의 오만이 결국 통제 불능의 재앙을 불러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월 27일 미러우와 핑구 지역의 17개 저수지에서 동시에 방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익명의 수문학자는 이례적인 동시 방류는 의도적인 유도 침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인 홍수 대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움직임이었다는 지적이죠. 특히 미수지의 경우 베이징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핵심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방류 없이 폭우 직후 급히 방류를 시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심을 보호하기 위해 외곽 지역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일부 지역을 물에 잠기게 하여 다른 지역을 지키려 했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SNS에서 떠도는 각종 음모론과 의혹들을 근거 없는 루머로 일축하며 정보 통제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보 비공개와 더딘 구조 작업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분노와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거 마을의 한 주민은 330명이 마을에 갇혔고 이장 부부는 물에 휩쓸려 실종되었는데도 공식 사망자 명단에는 없다고 절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사망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정보 통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식 통제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파장 또한 엄청난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베이징 홍수 사태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중앙집중식 통치 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국제재난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중국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여전히 구시대적인 통치 기술로 대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하며 21세기판 문화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무능한 대응과 정보 통제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미흡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집중식 통제와 정보 은폐라는 중국 시스템의 고질적인 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빚어낸 인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구시대적 통제와 은폐로 일관하며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는 중국의 현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홍수 피해를 넘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와 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